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시장이 급등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급등락의 배경으로 또 새롭게 등장하는 부채 한도 이슈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FO 서베이, 구리의 신고가, 이러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요인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됩니다. 어쩌면 4월 2일 이후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게 4월 2일이 아니라 좀 뒤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그래서 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그래프 보면은요. 나스닥 선물 6월물로 시세 보는 겁니다. 19,300레벨 하고 거기서 반등해서 좀 올랐죠. 입박스권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2만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한 5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위로 가면은 포워드 PER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 현재의 기업 이익을 감안했을 때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트레이딩 구간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실전에서 해보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를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런 데서 진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다시 또 여기 근처까지 가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2만 레벨 정도에서 왔다 갔다 버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지만 이 위에서 털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더 가면 어떻게 하는 포모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 대비 포지션을 한 절반 정도 줄인 다음에 상반기에는 좀 트레이딩으로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트레이딩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5% 먹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하루 지나면 분위기가 확확 틀려지니까요. 시장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이고 또 그 시장 심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FO 서베이가 그 리치몬드 패드하고요. 듀크 대학하고 아틀란타 패드가 공동으로 400개 기업의 CFO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그 리포트인데 3월달 결과치가 어제 나왔습니다.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낙관지수라고 볼 수 있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그거 하고요. 또 가장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경제 흐름하고 주가 전망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업 활동 관련해서 임금이나 또 고용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FO 서베이 중에서 낙관지수라고 볼 수 있는 옵티미즘 인덱스요. 이 빨간색 선은 본인 기업 관련한 그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푸른색 선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고요. 보통 본인이 속한 그 회사보다 미국 경제가 좀 먼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미국 경기 흐름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위기 이후에도 그랬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 대한 전망이 먼저 바닥을 치고 좀 긍정적으로 변했고 본인이 속한 기업에 대한 전망은 그거보다 약간 후행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점을 찍은 다음에 미국에 대한 전망은 계속 좋아졌어요. 선거 기간 때는 약간 좀 정체되어 있었고 선거 끝난 다음에는 아주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뚝 떨어지고 있죠. 그동안에 제가 이 서베이 지표 나오면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선거 전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계속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고 미국을 보는 시각이나 본인 기업을 보는 시각이나 계속 좋아지는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 꺾여버리는 거죠. 그것도 미국 경기나 본인이 속한 기업이나 모두 다 꺾여버린 거죠. 이게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죠. 경제 정책이 좀 불안정하니까요.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 아래쪽에 하늘색 선이 작년 4분기고요. 이 남색 선이 올해 1분기입니다. 확 늘어난 게 보면 무역하고 관세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늘어났고요. 인플레이션도 늘어났고 불확실성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많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화정책 관련한 것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뭐 요새 페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그것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 이슈는 선거 끝났으니까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요. 정치 이슈하고 정책 이슈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망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DP 전망을 할 때도 작년 말에 2.2% 성장을 기대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 서베이를 해보니까 1.9%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주가 전망을 했을 때도 12개월 전망을 할 때 S&P 500 기준으로 작년 말에는 좀 안 좋으면 2.7% 정도 하락할 수 있고 10년 전망을 하면 한 3.6%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그게 좀 후퇴를 한 겁니다. 10년 전망은 뭐 그대로인데 12개월 전망을 했을 때는 안 좋으면 마이너스 3.5%까지 좀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마이너스 2.7이나 마이너스 3.5나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CFO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나 기업 경기나 좀 안 좋다.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떨어지는 폭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기업 전망에 놓고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저점 부근까지 빨리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미국 경기 전망 자체도 떨어지는 폭이 적지가 않고요. 지금 무슨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떨어지는 모습이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심리 지표요. 소비자 심리도 그렇고 이 CFO 서베이도 그렇고요. 심리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이런 점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 심리가 안 좋아지는 이 모습이 그대로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심리가 시장을 크게 지배하는 그 상황에서는 변동성 확대가 커지죠. 어느 한순간에 확확 바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때 후행해서 같이 불안을 느끼면서 또 시장을 보는 것도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심리에 따라서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어느 한순간에 확 달라지잖아요. 사람이란 게 원래 또 그러니까요. 바닥치고 나면은 갑자기 또 좋아지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 이 4월 초 관세 관련된 그 얘기가 가시화될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약간 줄이고 단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심리 관련된 그 얘기가 구리의 신고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구리 시세 한번 보면은 또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데 골드하고 모습도 비슷하고요. 신고가라는 점도 비슷하고 또 상승 논리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관세를 피해서 미리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매기는 그 관세에 또 상품 시장 관련된 그런 항목들도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구리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구리가 닥터 카파의 관점에서 경기를 선행한다 하면은 이런 모습이 정말 좋게 보이겠죠. 근데 지금 상승 논리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품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바닥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또 내추럴 가스요. 같은 원자재인데 모습은 좀 틀리죠. 상승 논리도 약간 좀 틀립니다.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올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오히려 유럽 쪽에서 수요가 살아난다. 그러한 배경 논리도 있거든요. 지금은 경제 제재한다 해서 수입량을 줄였는데 그게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단가도 제재에서 좀 벗어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죠. 2불대에서 4불 90, 5불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정말 많이 올라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유가 같은 경우 좀 틀릴 것 같아요. 미국 자체가 이제 원유 수출국이고 비축류 자체도 그렇게 크게 늘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시세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크게 늘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축류를 늘리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상품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시장 양분한다. 유럽 시장은 다 미국이 먹고 중국이나 이 동남아 쪽으로 러시아 천연가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양분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구도가 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또 원유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것도 연관이 되죠. 이런 흐름 자체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테고요. 결국은 이 4월 달에 관세 관련된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그게 시장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채 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부채 한도 마감이 한 9월 정도께까지는 조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올 여름 또는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5월, 6월 이때부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한동안 좀 잊고 있어도 되는 그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아닙니다. 의회 예산국에서 수치를 뽑아보니까 8월이나 9월 정도께 돈 떨어진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망하는 데 있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세출이 많이 커지면은 6월 중순에 세금 납부 마감일 전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게 사실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TGA 잔고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줄다가 부채 한도 협상하고 좀 머뭇머뭇하면서 다시 4월에 세수 들어오면 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3,856억 달러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말 잔고로 8,500억 달러 맞춰야 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치 2023년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월에 이렇게 늘어나겠죠. 2023년처럼 늘어나고 또 지출 생기고 하면 비슷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부채 한도 얘기 정말로 5월, 6월 되면 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시당초 분기 재정계획 세울 때 이런 단서를 달았었죠. 재무부의 분기말 현금잔에 예상보다 낮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차입이 좀 덜 하는 경우다. 그렇게 단서를 달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제가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던 게 발행 계획을 보면 빌 쪽에서 CMB가 최근에 발행을 안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돌려막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4월 들어서면 얘기가 좀 틀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제 국채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 좀 부담이 되죠. 오늘 7년물 발행되면은 이번 달 발행은 거의 다 마무리되는데 금리 모습 보면 이거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점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독일이 발행량을 좀 늘릴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다시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 분기는 확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뭐 이대로 가겠지만 만약에 돈 떨어지면은 6월 이후에 그러니까 5월부터 세워지는 분기 자금 조달 계획에서는 또 얘기가 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다음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들어서면서 단기 발행량 좀 줄이고 중기물 늘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행량을 좀 줄여서 2분기에는 좀 유동성이 좀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마저도 또 스토리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 참여자들 심리가 좀 또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있고 부채 한도 이슈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고 4월 되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종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무역 관세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이 또 나올 것입니다. 일단 4월 2일 리버레이션 데이 그걸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그 이후에 또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4월 말 5월 초 이슈가 또 그것과 연결된다라는 점, 계속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시장을 압박하는 재주가 여러모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옐런이 그리워질 수도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경제를 전망하는 거나 투자하기에 상당히 어렵게 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쪽으로 재주가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 배경에 심리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단순히 보이는 불안감도 중요한데 이분은 뭘 믿고 여유 잡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시장 볼 필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시황도 그렇게 쉽지 않죠. 좀 더 지켜보고요. 4월 2일을 바로 앞둔 주말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일요일 약간 늦은 밤에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